우리는 뇌의 작용에 따라 움직이며 뇌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해석하여 우리의 행동을 조절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경험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뇌는 시각, 청각, 촉각과 같은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처리하여 행동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야구공이 날아올 때 우리는 공의 속도와 방향을 계산하여 어디서 받아야 할지 예측합니다. 이런 프로세스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뇌의 자연스러운 프로세스입니다. 뇌의 예측은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실패할 수 있지만 반복된 경험은 뇌의 예측 성공률을 높이고 결국 공을 쉽게 잡을 수 있게 만듭니다. 이는 뇌의 가소성 덕분으로 반복된 경험이 특정 신경회로를 강화하여 학습과 행동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기억은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경험과 현재 상황을 연결하여 해석하는 과정에서 형성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억이 왜곡되거나 선택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내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을 때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 기억이 정확히 현재 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내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과거에는 재미가 없었고 현재에는 자신의 걱정 때문에 내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기억을 떠올려 동일한 부정적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기억은 감정이나 기대에 따라 왜곡되거나 재구성될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원리는 집단적 행동에서도 확인됩니다. 특정 집단이나 마을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과거 역사와 환경적인 요인을 알면 그들의 투표 성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독일 남서부 지역의 연구에서는 인구 밀도와 지역적 특성이 투표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사회민주당과 같은 정부 개입을 선호하는 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았던 반면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에서는 기독민주당과 같은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역사적 맥락과 환경적 요인이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구는 집단적 맥락에서도 과거 경험이 현재 행동을 형성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개인 차원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과거 경험을 계속해서 현재의 선택에 가져온다면 삶은 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상태에 머물며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대응 방식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를 바꾸려면 과거 경험으로부터 해석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특히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향인은 외부 자극보다 내부 자극에 더 민감하며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고 반추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버드대 심리학과 랜디 버크너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전두엽 피질의 회백질이 더 크고 두꺼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두엽 피질은 계획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내향적인 사람들이 의사결정 시 더욱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내향적인 사람들은 과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나 감정을 현재 상황에 적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그들의 행동 패턴과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이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과거 경험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며 자신감을 잃거나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내향적인 사람이 과거에 대중 앞에서 발표하다 실수한 경험이 있다면 이후 유사한 상황에서 자신감을 잃고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개인의 성장과 변화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인지 행동 치료 방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인지 재구조화입니다. 인지 재구조화는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생각을 식별하고 이를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대처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항상 실패한다 라는 생각 대신 나는 때때로 실패하지만 성공한 경험도 많다 라는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루 동안 떠오른 부정적인 생각을 기록하고 그 근거를 분석하며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노출 및 반응 방지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두려움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 점진적으로 노출되면서 회피 활동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공포증이나 강박장애, 사회불안장애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대중연설이 두렵다면 소규모 그룹에서 말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더 큰 그룹 앞에서 연설하는 방식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문제 해결 기술입니다. 문제 해결 기술은 일상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배우는 기법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가능한 모든 해결책을 나열한 뒤 최선의 선택을 실행하며 결과를 평가합니다. 결국 이러한 방법들은 단순히 부정적인 과거 경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구일 뿐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고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과거 경험과 현재의 해석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내향인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부정적인 기억이나 감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내향인은 과거 경험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 이를 객관적으로 재해석하고 현재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관점을 개발해야 합니다. 마음 챙김 연습, 긍정적 재해석, 새로운 관점 탐색 등의 실천 방법과 함께 인지행동 치료 기법들을 적용하면 부정적 사고 패턴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연구와 사례로 뒷받침된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기분이 왜 매일 변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이유에 대해 다룬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정 변화의 원인과 이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해 주시고 기대해 주세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